자, 여러분, 이 200의 디자인과 실내 구성에 대해 다룬 일부 잘 보셨나요? 이번엔 파워트레인 성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승 중인 이 200의 파워트레인은 이렇습니다. 엔진 2리터,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 출력 204마력, 32.6kgm, 미션 9단 오토 미션, 전륜 서스펜션 멀티링크, 후륜 서스펜션 멀티링크, 구동, 후륜 구동, 타이어 컨티넨탈 에코 콘택트 6 Q, 브레이크 앞 2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 무게 1820kg, 주행에 관한 수치는 시속 0에서 100km 공식 기록 7.5초, 최대 한계 속도 시속 240km, 복합 연비 리터당 12.4km, 연료통 66리터, 권장 5탄가 95, 주행 모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개인 설정이 있습니다. 신형 E클래스가 되면서 모든 트림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되어 연비 효율을 높이고 터보렉을 줄여 주행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주행 디스플레이도 주행 모드마다 정보가 추가되어 다른 브랜드보다 운전자에게 많은 정보를 줍니다. 이 200의 데일리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후륜 조향 시스템이 없는 E200 아방가르드가 후륜 조향이 탑재된 E300과 큰 차이를 보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상 외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죠. 먼저 차에 탑승할 때 전고가 1475mm에도 불구하고 1열과 2열 모두 승하차가 편리합니다. 다만 2열 도어 하단에 공간이 조금 부족해 신발 때문에 먼지가 쉽게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작은 불편함이지만 가끔 발이 걸릴 때마다 도어 트림이 오염되는 점은 아쉽죠. 이런 경우 찻도박이 실내 청소 제품을 사용하면 오염 물질과 세균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어 관리가 편리합니다. 구매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뜨는 카드를 클릭하면 쉽게 가능합니다. 시내 주행 시 가속력은 약간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520i보다 빠르지만 실제로 체감되는 가속력은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악셀 페달은 슈퍼카처럼 무거우면서 초반 출발 시 메르세데스 벤츠 특유의 묵직함이 전해져 평소와 비슷한 강도로 악셀을 밟아도 생각만큼 속도가 빨리 오르지 않아 시내는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다소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브레이크 페달의 감도는 적당히 묵직하면서도 일관된 제동력을 제공하여 매우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제동감을 선사합니다. 이 점이 승차감과도 잘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제동 세팅을 보여줍니다. 승차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내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 스탑앤고가 작동해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엔진 진동과 소음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어 쾌적한 주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비 향상과 더불어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정방과 후방 모두 준수한 시야를 제공하지만 사이드 미러의 크기가 다소 작아 시야가 좁아 보일 수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나 시내 영석 코너에서는 후륜 조향이 있는 차량보다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들지만 여전히 충분히 경쾌한 주행감을 자랑합니다. 유턴 시에는 1.9차선의 공간이면 충분히 가능하여 후륜 조향이 있는 차량은 1.6차선에서도 유턴이 가능하지만 E200 아방가르드도 충분히 좋은 회전 반경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차량 너비가 1880mm로 좁은 길이나 오르막길 주행 시 큰 부담을 주지 않는데 범퍼 아래의 플랩이 방지턱을 넘거나 아파트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긁히는 소리가 발생하여 약간 거슬릴 수 있습니다. 주차 시 좁은 회전 반경 덕분에 쉽게 주차와 출차가 가능하며 구축 아파트에서도 큰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신축 아파트의 넉넉한 주차 공간은 아주 편하게 탑승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후륜 조향이 없어도 충분히 준수한 데일리성을 보여줘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이제 E200 아방가르드의 파워트레인 성능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가속력, 엔진 및 미션 반응, 그리고 제동력까지 포괄적으로 계측기를 활용하여 정밀하게 기록을 측정했습니다. 그럼 먼저 가속 성능부터 살펴볼까요?
이 200의 시속 0에서 100km 기록은 7.98초, 시속 80에서 120km 기록은 5.45초, 시속 0에서 160km 기록은 20.61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시속 0에서 100km 가속 시간이 7.4초인 반면 이번 테스트에서는 7.98초를 기록하여 다소 느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비가 많이 내려路面이 젖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마른路面에서 테스트를 했다면 공식 기록과 유사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급 차량과 비교했을 때 이 200은 520i보다 더 빠른 가속력을 보여주는데 특히 이 200, 이 250, 이 300의 가속 시간이 0.5초에서 6초 사이로 거의 일정한 간격을 보인 점은 인상적입니다. 연속 가속 테스트에서는 8.16초, 컴포트 모드에서는 8초를 기록하여 주행 모드에 관계없이 엔진 성능과 지속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자주 사용되는 시속 80에서 120km 가속 테스트에서는 5초 중반대를 기록하여 520i보다 소폭 빠르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무난한 가속력을 선보였습니다. 초고속 주행 안정성 면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E300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 특유의 도로에 깔리는 느낌을 제공하여 연속 차선 변경 시에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엔진 반응은 제동 후 가속을 하거나 정속 주행 중 가속 시 약간의 터보렉이 있었지만 빠른 미션 반응과 엔진 반응 덕분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조속에서 급가속을 할 때 버벅이던 부분이 개선되어 부드럽게 가속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개선된 엔진 반응과 미션 반응 덕분입니다. 다만 언덕길이나 와인딩 주행 시에는 여전히 미션이 기어 단수를 제대로 못 찾고 운전의 재미 측면에서는 급가속 시 부드러운 가속을 시작으로 운전 재미를 만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했습니다. 이제 파워트레인 성능 중 가장 중요한 제동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속 100에서 0km 제동거리는 39.34m로 젖은 노면 상황을 감안해도 우수한 제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동급 차량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제동력 부족이 있었지만 연속 제동 테스트에서는 39.82m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제동력을 유지했습니다. 이 200의 파워트레인 성능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200의 핸들링 성능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후륜 조향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메르세데스 벤츠 모델의 둔한 반응과는 달리 상당히 경쾌한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와인딩 도로나 회전 교차로를 지날 때도 차량의 민첩한 움직임을 명확히 느낄 수 있는데 특히 후륜 조향에서 종종 발생하던 오버스티어 현상 없이 경쾌하면서도 안정적인 느낌을 전달합니다. 이 200의 롤 억제력은 매우 준수한 편입니다. 서스펜션의 댐핑이 조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속 주행 중 급격한 차선 변경 시에도 전혀 불안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도 타이어 트랙션이 우수하여 안정적인 롤 억제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에어 서스펜션이 롤 억제력에서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 200도 충분히 준수한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코너링 성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시승 당일 강우로 인해 제한적인 평가만 가능했습니다. 과거에 시승했던 포매틱 모델에서는 코너를 돌 때 안정감과 묵직함을 느꼈다면 후륜 구동인 E200은 후륜 특유의 경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타이어 사이즈가 와인딩에 최적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빠른 속도로 코너에 진입해도 약간의 타이어 스키드 소리가 들리지만 타이어 트랙션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코너를 탈출할 때도 경쾌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고 연속적으로 급코너를 돌더라도 약간의 롤은 느껴지지만 차량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후륜 구동으로만 주행해도 타이어 슬립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포매틱으로 와인딩을 하는 것보다 후륜 구동으로 와인딩을 하는 것이 더 만족스러웠는데 후륜 구동의 특유의 경쾌함과 민첩한 반응 덕분에 운전의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200의 승차감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에어 서스펜션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200은 일반 서스펜션임에도 불구하고 꽤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제공했는데요. 저속으로 주행할 때 마치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한 것 같은 부드러운 승차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잔진동 흡수가 탁월하여 도심의 울퉁불퉁한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했는데요. 순간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부드럽고 편안한 주행감을 선사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노면의 잔진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며 요철을 넘을 때도 부드럽게 지나가면서 차량이 출렁이지 않아 장거리 주행 시에도 피로감을 덜어줍니다. 다만 높이가 있는 요철을 지날 때는 약간의 충격이 느껴져 역시나 에어 서스펜션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연속으로 이어지는 낮은 방지턱을 통과할 때 서스펜션이 장진동을 약 90%를 흡수하여 매우 만족스러운 주행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맨홀길이나 포트홀 같은 노면의 심한 요철을 지날 때는 충격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에어 서스펜션에 비해 더 많은 충격이 유입되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방지턱을 부드럽게 지나가는 동안 이 300과 마찬가지로 범퍼 아래의 플랩이 노면과 부딪혀 충격음을 전달합니다. 이로 인해 약간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나 전체적인 승차감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2열에 탑승 후 이 300과 동일한 코스를 주행했을 때 낮은 방지턱의 충격이나 노면의 잔진동은 에어 서스펜션과 비슷하게 흡수되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방지턱을 지날 때는 여전히 에어 서스펜션을 제공하는 승차감에 비해 다소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 200의 승차감을 종합해보면 기본 서스펜션만으로도 충분히 준수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패밀리카로의 활용도도 역시 높아 일반적인 주행에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200의 정차 소음은 36dB로 측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300보다 성능을 조금 더 낮추다 보니 이 300보다 조금 더 조용한 편인데요. 정차 중 도어 방음은 음악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90% 이상 감소시켜주고 통화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80% 이상 감소시켜줘. ARS 대기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한 KT-AI 상담사를 바로 오디오 출력이 낮은 대신 오히려 이 300보다 더 나은 도어 방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행 소음은 애플워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시속 80km로 주행 시 46dB, 시속 110km로 주행 시 51dB를 기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정숙한 주행 소음을 기록하여 장시간 운전에도 소음으로 인한 피로감은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200의 연비는 정말 놀라운데요. 복합 연비는 무려 리터당 12.3km를 자랑하며 실제 고속도로에서 시속 110km의 속도로 주행했을 때는 리터당 20.4km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거의 하이브리드 차량 수준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수치로 경제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큰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382km를 주행한 결과 리터당 11.5km의 연비를 기록하여 시내 주행에서도 꾸준히 좋은 연비를 유지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E200 아방가르드는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메르세데스 벤츠는 엔트리 라인 모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 이 200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GLC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니 이 200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보메스트 오디오만 제외한다면 가격 대비 좋은 상품성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가속력은 수치에 비해 조금 느리게 느껴지긴 하지만 코너링 성능이나 승차감 면에서는 상위 트림과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200 아방가르드는 엔트리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메르세데스 벤츠 E200 아방가르드 시승기를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자동차에 대해 빈틈없이 알려드리는 차또박이었습니다.